아내와 이혼한 지 3년 됐습니다. 연애 2년, 결혼 생활 12년 하고 각자 길을 가기로 했는데요. 누가 이혼 사유를 물어보면 그냥 성격 차이였다고 말합니다. 사실 아내가 언젠가부터 가정에 소홀하고 이상해지길래 몰래 뒷조사를 했었는데 초등학교 동창과 부적절한 관계가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쯤 아내와 다투는 일이 많았고요. 싸우면 항상 하는 말이 같이 못 살겠다였습니다. 초등학교 아이를 혼자 두고 외박했다는 걸 알았을 때 더 이상 화를 참지 못하고 태어나 처음으로 아내에게 욕을 하고 말았습니다. 아내는 제가 욕했다는 이유로 난리가 났고요. 물론 제가 잘했다는 건 아닙니다. 아무리 화가 나도 할 말 못할 말 있는 건데 그때는 너무 화가 나서 저도 모르게 심한 욕이 나왔던 거고요. 사과했지만 아내는 용서하기 힘들다며 이혼하자 했습니다. 아내가 다른 남자 만나느라 외박했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아내는 제가 모르는 줄 알고 친정에 일이 있어 외박했다고 거짓말을 하더군요. 그러는 아내를 보면서 이제 아내에게 마지막 남은 정도 다 떨어졌다고 느꼈기에 아내의 이혼 요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아이는 아내가 키우기로 했고 살던 집을 위자료로 달라기 해줬습니다. 아내의 행실에 대해 따지고 위자료고 뭐고 주지 말까 하다가 아이 때문에 참았습니다. 우리 아들이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애 데리고 살려면 집 한 칸은 있어야지 싶어서 그냥 아내가 요구하는 대로 해주고 갈라섰습니다. 전 회사 근처 작은 오피스텔로 이사해 혼자 살며 한 달에 한 번 아들을 만났습니다. 아이는 처음에 부모의 이혼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하는 것 같다가 중학교에 들어가고 나서는 이혼이라는 것에 대해 인정하는 것 같았습니다. 애 말로는 엄마가 남자친구가 있는 것 같다고 조심스레 제게 얘기해 주곤 했는데 그럴 때마다 아이에게 준영아, 아빠, 엄마는 이제 서로 각자의 삶을 살기로 했으니까 엄마의 사생활도 이해해주자. 이렇게 말했더니 아들도 제 말을 충분히 이해하더라고요. 근데 아들이 저에게 아빠는 자기와 살고 싶은 생각은 한 번도 안 해봤냐 물어보더라고요. 만일 우리 애가 딸이었다면 남자친구가 생긴 엄마 옆에 두지는 않았을 겁니다. 세상이 험하고 여자아이에게 아빠 아닌 새로운 남자가 집에 들락거리는 것 어떤 이유에서든 전 반대니까요. 아내가 이혼할 당시 죽어도 아들은 데리고 간다고 했기에 그렇게 해준 겁니다. 그래서 아들에게 얘기했습니다. 아빠가 너와 살기 싫어 나온 게 아니니까 네가 아빠와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면 언제든 아빠에게 와도 좋다고요. 아내와 아내의 남자친구는 살림을 합쳐 사는 것은 아닌 것 같고 종종 집에 오고 가는 사이인 것 같았습니다. 아들이 저를 만나러 오는 날에는 두 사람 같이 집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 같고요. 이제 남이 된 아내와는 따로 연락하고 지내지는 않습니다. 매달 양육비 보내고 아들이 한 달에 한 번 저와 시간을 보내는 게 전부예요. 이혼 후 혼자 3년을 지내다가 생각지도 않게 좋은 사람과 인연이 닿게 되었습니다. 좋은 감정으로 만나고 있는데 그 여자가 재혼을 생각해봤냐고 묻더라고요. 저는 함께 살아도 좋고 지금처럼 연애하면서 가깝게 지내도 좋은데 만일 재혼하게 된다면 아들에게 꼭 먼저 말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 여자도 당연히 아이 의견도 들어봐야 하는 거라고 언제 한번 같이 저녁을 먹자 하더라고요. 아들을 만난 날 조심스럽게 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아들은 아빠 인생인데 뭐 어떠냐고 좋은 분이면 자기도 만나본다고 하더라고요. 참 고맙고 언제 이렇게 컸나 싶더라고요. 아들이 절 만나고 간 후에 이 얘기를 엄마한테 했나 봅니다. 전처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당신 재혼해? 준영이 말 들어보니 만나는 사람 있다며? 생각지도 않게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됐네. 재혼은 좀 더 생각해볼 문제고. 당신 미쳤어? 애 상처받는 생각은 안 해? 애한테 새엄마가 생기는 게 얼마나 힘들지 생각 안 해보냐고. 아내의 반응이 조금 당황스럽더라고요. 본인은 연애 안 한답니까? 그래서 당신도 다른 사람 만나고 있는 걸로 안다. 근데 당신은 그래도 되고 나는 왜 그러면 안 되는 건지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자긴 재혼할 생각이 없답니다. 그저 친구일 뿐이라네요. 그러면서 아이에게 새아빠 새엄마는 만들어주지 말자고 합니다. 그래서 나도 재혼은 좀 더 생각해보겠지만 앞으로 인생이 어찌 될지 모르니 그건 그때 가서 아들과 많은 얘기를 나눠보고 결정하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날 이후로 전처가 이상해졌습니다. 이혼하고 서로 연락 한 번 안 하고 살던 사람이 수시로 연락해서 안부를 묻고 제가 연락하지 말라고 하면 애 문제로 연락하는 거라 그래요. 근데 들어보면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얘기고요. 더 황당한 건 아들 만나는 날 그날 제가 만나는 사람과 저녁 먹기로 약속을 한 상태였는데요. 전처가 아들과 함께 온 겁니다. 저와 만나는 여자가 좀 당황해서 이렇게 만나는 자리인 줄 몰랐다고 자리를 피해주려 하기에 제가 그냥 있으라고 우리끼리 약속을 한 거니까 전처가 가는 게 맞겠다고 했습니다. 아니, 내가 왜 가? 우리 아들이 아빠랑 저녁 먹는다고 해서 온 건데 가족끼리 저녁 먹는 자리에서 가족 아닌 사람이 빠지는 게 맞는 거 아니야? 난 오늘 애랑 이 사람이랑 같이 저녁 먹기로 약속했어. 당신이 무슨 자격으로 가족이라고 함께? 여보, 당신 정말 웃기게 말하네. 준영이 아빠는 당신이고 준영이 엄마는 나야? 이혼한 지가 언젠데 여보라는 말을 쓰는 건지 제가 다 황당했습니다. 그리고 마치 본인이 본처인 듯 행동하더라고요. 아들도 이리저리 눈치 보고 있기에 제가 만나는 여자를 데리고 그냥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연락이 오더라고요. 아들 앞에서 새 여자 챙기는 거 진짜 우습다. 그 여자가 뭔데? 그 여자가 우리 아들보다 소중해? 엄마인 내가 아들하고 저녁 먹는 자리에 있는 게 이상한 건지 아니면 낯선 여자가 그 자리에 있어야 하는 건지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물어봐. 누구 말이 맞나? 전처가 왜 저러는지 진짜 모르겠어요.
자기도 만나는 남자랑 잘 지내고 있잖아요. 근데 전처는 아들을 생각하면 그러는 거 아니라고 제게 계속 시비를 겁니다. 전처 말은 그냥 무시하면 그만인데 엄마의 황당한 태도로 혹시나 아들이 상처를 받는 건 아닌지 걱정됐어요. 근데 마침 만나는 여성분도 아들이 그 자리에서 혹시나 상처받진 않았을까 신경 쓰인다고 먼저 얘기해주는데 미안해서 혼났습니다. 전처의 저 심리는 대체 뭔가요? 자기는 연애하고 집까지 오가면서 지내도 되는데 나는 여자 만나면 안 된다? 진짜 내로남불이 따로 없네요.